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시장을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엄청나게 고민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죠? 삼성전자의 시총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과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돼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럼 삼성전자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그래서 다시 올라간 거를 다시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제 시총 상한제라는 것은 30% 코스피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시총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만약에 30% 이상을 계속해서 거래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과도한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자동으로 가격을 30% 이하로 내리는 강제로 비중을 낮추는 이런 제도로다가 도입을 했죠. 그렇지만 해당 종목이 하향 조정하게 되면 30%를 넘게 되면 매년 3 내지 5월 또는 9 내지 11월에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하는 이런 조정안을 만들었었다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죠. 또는 인덱스 펀드,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서 초과 물량을 내다 팔게 됨으로써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캡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사들였잖아요.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여기서 해놨는데요. 그 종목 잠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은 외국인들은 55%를 갖고 있고요. 그죠? 기관도 요즘에 좀 팔았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개인들이 지난번에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조금 이제 돌파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천해서 산 자리가 여긴가요? 그래서 수익은 조금뿐이 못 났는데요.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를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올 가능성이 그 종목들을 보유했을 때는 훨씬 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갖다가 전기차가 간다고 현대차를 샀으면 수익을 못 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가 그럼 전기차가 언제 나갔나 한번 보자고요. 자, 전기차를 현대차에서 분명히 만들지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언제 다 나갔냐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때 보면 마찬가지로 LG 화우스도 마찬가지, LG 리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2017년 2월 달부터 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러면 얘가 수익이 한 500% 났을 겁니다. 그죠? 500% 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투자 542%입니다. 이거 나는 동안에 과연 그러면 만들고 있는 현대차는 2017년 2월 달부터 어떻게 됐나 보시자고요. 하락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그럼 하락방을 잡지는 않았지만 수익을 크게 못 줬고, 만약 삼성전자에 납품할 때 전에 2015년 12월에 원이 가입해서 산 것은 30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43%뿐이 못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LG 플러스가 별로 수익을 못 냈을 때 이미 수백 프로 나간 것은
LG유프로에서 납품하는 장비주들입니다. 자, 이런 걸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대형주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의 시가총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캡 제도를 결국 폐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코스피 200 지수와 KRX 300 지수의 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8일 오늘 밝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캡 제도란 지수가 특정 종목 변동성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한 종목의 시총 비중을 30% 제한하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비중 30%가 넘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하죠. 자, 이걸 없앰으로써 여러분들이 ETF 상장지수 펀드나 인덱스 펀드를 운영한 자산 운용사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팔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무 걱정이 안 해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끊임없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을 우량한 기업들을 매수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서 가스를 납품하는 KEC텍 그죠? 과연 그죠? 또 OLED와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그죠? 자, 삼성전자가 나간 다음에 이런 종목을 갖고 가는 것이 더 2009년에 지금까지 갔어도 바닥에서 똑같이 가도 그죠? 얼마나 갔느냐? 지금 51% 났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지금 얼마 갔습니까? 38% 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 갔나요? 바닥에서 17%가 나갔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지는 이미 수혜주를 얘기해 드렸으니까 수혜주를 투자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시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덕산 OLED 종목지죠. 덕산 네오룩스가 자 바닥을 치고 3월 19일 날 지금 올라간 게 얼마나 갔나요? 41%입니다.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이미 다 여러분들이 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투자자들을 보면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공부를 안 하면 역시 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만 실례. 그래서 이 특정 비중 캡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 갔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자,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오늘 종합주가의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도 개인들이 주로 샀고요. 막판에 외국인들이 팔다가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자기네들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기관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사다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다가 코스피를 한번 이걸 차트를 한번 보면 재밌는지 보세요.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지 자 보면 막판에 지금 뭐죠? 이게 1시 반부터 매수로 전환했죠. 매수로 전환했고요. 또 기관의 금융투자는 오히려 그죠? 금융투자도 오히려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했고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했나? 반대로 가죠. 꼭 매수로 가다가 매도로 전환해서 팔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하느라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런 거 하나 보시죠.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지금 이미 벌써 60일째에서 V자 반동으로 추세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갖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00포인트 간다. 더블 딥이 나와서 1300. 어제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그렇게 한다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 유료원이 이 엄청난 폭락했을 때의 손실난 것들을 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비중을 줄인 사람들은 오히려 수익 나서 막을 끌고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전문가님 더 들고 가야 되나요? 자, 비트컴퓨터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또 나갔죠. 지금 수익이 얼마 났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100%가 넘게 나가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두려워서 사지도 못하고 지금 또 나가서 얼마 151%가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안타깝기만 하죠. 제가 보면 종목을 볼 줄 몰라갖고 전부 다 무슨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 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전력 가서 사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벌어졌을까요? 번전 올라오면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수십 프로씩 손실 나서 들고 옵니다. 제 방에. 자, 이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번전이요? 물론 실적이 이번에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값이 LNG 가스값이 너무 내려가고 또 석탄값도 원자재 값이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그 운행 과정에서 얘는 원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반등해봤자 여러분의 수익을 못 줬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올랐습니까? 바닥에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바닥에서 기껏 올라봤자 그죠? 예, 46%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는 아직도 손실 중이잖아요. 반등 올라와도 여러분은 아직도 다 손실이에요. 왜요? 50% 이상 손실 마이너스를 들고 왔기 때문에 50% 상승해봤자 여러분은 아직 50%가 손실입니다. 본전 차지는데. 그런데 얘는 나가는 게 그것이 이제 복리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미 수익이 150% 날라갔습니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계속 나가는 것이 메디아나도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죠. 제가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또 나가죠. 이게 순식간에 지금 얼마 수익이 나갔습니까? 이런 것이 1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새로운 업황에 변화하면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야 자 여기서 매수해서 돌아 조정왔을 때 또 사가지고 더 큰 수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끊임없이 무섭게 나갑니다. 자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이 지금 얼마 나갔나요? 엄청나게 오늘도 나갔습니다. 벌써 400%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들고 가지 못하고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격났다 잘라서 들고 오지 못하고 7년 동안 마이너스를 들고 온다는 사실을 보면 안타깝죠. 올라가면 이격났다고 잘라서 없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을 번져 잘라고 죽어라 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엄청나게 날라갔다 때로 내려왔는데 유비케어가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 차익 실현했을까요? 절대 차익 실현 아닙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옆으로 쓰겠죠. 더. 그죠? 여러분 한번 어떻게 쓰나 한번 보시죠. 옆으로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옆으로 작은 양봉을 만들어줄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펀더멘털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집콕으로 인한 새로운 종목들이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엑스레이 관련 종목인데 오늘 15% 이상 급등 나갔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매수해서 그래서 그죠? 2차에 걸쳐서 매수해서 급등 전문가님 추가 매수하는데 일하느라 못 샀어요. 추가 안타까워요. 보유주종만 가셔야지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뭐를 나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수익 커지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죠?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우죠.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굉장히 크게 하나만 더 볼까요? 종목을. 자, 비웍스입니다. 지금 벌써 그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자, 또 넘어가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럼 누가 사나요? 이런 것들을. 역시 누가 사나요? 기관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샀을 때 더 큰 수익을 하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무료 방송에 줬던 SOL 제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 유가가 계속해서 아직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으로 지금 쳤죠. 근데도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SOL은 아직도 여러분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천천히 유가가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SOL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데 분할 매수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60일을 안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피가 너무너무 좋았죠. 잘 보시죠. 오늘 61선을 드디어 올라타는 멋진 추세 전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래간만에 좀 더 벌어졌지만 아직도 물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스 돌파 나간다. 박스 또 박스 그죠? 또 박스 돌파 나간다 그랬죠. 박스를 돌파 나가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약세만대에 빠졌던 사람들은 수없이 WDB 온다는 둥, 뭐 1300포인트를 다시 깨서 대한민국 시장을 붕괴시킬 거라는 둥,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수많은 그저 기자들의 얘기나 또 펀드 매니저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은 약세만대에 빠서 이렇게 다 빠질 때 이 떨어졌던 것들 수익이 이미 다 본전이 넘어가서 수익으로 계속 가고 여기저기서 전문가님 오늘 의료원이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올라가서 전문가님 이걸 보고서 지금 수익이 너무 커지니까요 겁이 나네요. 아니 뭐가 겁이 나요? 가담합니까? 먹다가 말해 배 터지게 먹어야지. 아니 100%가 넘었어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사줬거든요. 그죠? 사주고 여기서 또 사줬거든요. 추가 매수를 가라. 조정 들어와서 간다. 추가 매수. 지금 112% 나는데 이게 비중을 실어놓으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이야. 올라가면 크게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제한해버리고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죽어도 못 팔고 그러면 종목을 분석해서 왜 가야 되는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한테 뭐가 걱정이냐. 얘가 돈을 못 버냐. 뭐가 돈을 너무 잘 벌지 않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77억을 하면서 점점 커지고 이것은 뭐냐면 공장이 제2공장까지 완공하고서 여기에 들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환자들이 필요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호흡기 아니냐. 따라서 얘는 더 큰 수익을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함부로 익절하지 말고 수익을 어떻게 하라? 최대한 극대화시키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만 여러분이 큰 수익 가지고 가는데 안타까워요. 그죠?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격 났다고 다 자르니까 없죠. 전문가님 비중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그러면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면 50% 갖다가 시스템 설정해놓고 50% 매도 설정해놓고 50%는 그냥 들고 가라. 내 돈도 아니지 않냐. 많이 벌었는데. 그럼 시스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강력하게 떨어지든 말든 한번 더 들고 가라.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하는 수익을 극대화시켜 전체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종목만 막 200종목, 430종목까지 들고 오는 걸 보고 한 주, 두 주, 많이 사에 99만 원. 이렇게 사서 무슨 수익이 납니까? 이런 거 100% 나갔을 때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담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빨리 복구하는데 전부 99만 원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갖고 들고 오면 개인 투자지 뭔지를 몰라요. 안타깝죠. 이런 것이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되는데 정석으로 가는 길은 제대로 안 배웠고 그저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질 못하고 떨어지면 차트를 보고 흔들려서 다 잘라버리고 손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목표가 손절가 맨날 여러분 해봐야 큰 수익 못 내고요. 그것은 그냥 단기용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 비근한 예로 최근에 참 재밌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라고요? 단타용으로 매수해야 된다고요? 단타용으로 매수해서 이거 잘라먹고 얼마나 돈이 됩니까? 아니 112% 나가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넘게 벌었는데 여기다가 단타용으로 오늘도 상한가 나가서 잘라먹고 내일도 상한가 잘라먹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수백 프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수익 나기 힘듭니다.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어떤 신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뭐 단타 위주로다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 다 망했게요? 왜 개인 큰손들은 장기 투자해서 그 엄청난 돈들을 벌었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증권사에 현혹돼 또 증권사에서 많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은 영원히 100% 넘는 종목 한 개도 보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랬죠? 10개의 종목 중에 내가 들고 가면서 그죠? 두세 개는 텐베거를 먹었고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냈고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을 냈다. 그래도 명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추세가 갈 때는 어떠한 여러분의 펀드 매니저나 전문가나 말에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고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라면 추세를 따라가서 강력하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야만 여러분이 내가 못 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그걸 커버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을 나면서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면 그동안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요. 그죠?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로만 사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십 종목씩 수백 종목씩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게 되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들이 공부가 안 된 투자자들이 꼭 몰빵을 합니다. 파티 게임즈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친구 추천으로 뭐 이런 거 갖다가 몰빵 2억을 투자해서 갈 거라고 추천받아갖고 친구 따라 삼천리 뭐 3만리 간다고 그죠? 이거 사가지고 결국 2억을 깡통 내고요. 만약에 2억 중에서 그죠? 한 종목에 2천만 원씩 10종목을 샀다 그러면 2천만 원 날라갔어도 다른 종목에 2천만 원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0%만 벌어주면 손실 난 거를 다 커버해 주는데 아직도 분산 투자가 뭔지 집중 투자가 뭔지를 잘 모른다. 집중 알아서 한 종목에다 몰빵하는 것은 집중 투자가 아닌 겁니다. 최소한도 2억이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억 들고 10종목을 사는데 포트폴리오 동일 비중으로 종목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될수록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포트를 짰다면 업종별로 포트를 짰다면 무슨 걱정이 됩니까? 거기다가 부실 종목을 안 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샀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깡통으로 안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하는 차트로만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고요.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7년, 10년 동안 다니면서 한 개도 수익을 내보지 100% 수익 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정석으로 가는 길 아직도 그것이 안 보인다면 반드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300 사이트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좋은 방법, 좋은 정석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자 그러면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 쉬는 날이지만 X1에서 또 무료 방송을 오전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를 공부를 해야 수익이 커지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해주시면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